자, 산화화환원 봅시다. 산화화환원 제목 자체가 산화화환원 써지지. 이 단어에 집중을 한번 해봅시다. 산화라는 거. 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산화. 산소하고 친해졌다. 산화. 환원. 다시 되돌아갔다. 관계가 끊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고요. 우리 인간 생활에서 화학 교재를 이제 지금 우리 바뀐 22개년 화학 교재를 보면 화학 교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요 내용이거든. 자연과 인류 역사의 변화를 가져온 화학 반응. 이게 화학 교과서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지금 간단하게 지금 서술을 해놓은 거고요. 광합성. 광합성은 화학 반응식을 쓰면 이렇게 되겠죠. 6개의 CO2에다가 6개의 물을 더하면 얘가 빛에너지가 더해지면서 C6H12O6라는 포도당이 만들어지고 6개의 산소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 이게 광합성이고, 세포호흡은 요거 반대겠죠. 포도당하고 산소를 이용해서 이산화탄소하고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세포호흡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화석연료의 연소. 화석연료의 연소니까 뭐 메테인으로 해도 되겠죠. 메테인. CH4. 중학교 애들하고도 수업 많이. 초등학교 때 니네 이거 배웠잖아. 그렇지? 뭔가 탈 수 있으려면 탈물질, 발화점 이상의 온도, 산소가 필요하잖아요. 탈물질, 산소, O2가 필요할 거고, 그러면 CO2가 만들어질 거고 H2O가 만들어질 건데, 개수를 한번 봅시다. 얘가 2개네요. 2개면 이제 2개가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산소가 4개니까 요거 2개 있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개수 맞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철의 재련도 나오네요. 자, 광합성을 제일 먼저 한 애가 누구죠? 남세균. 사실은 남세균보다 먼저 한 애가 있을 수도 있어. 우리가 모르는 것 뿐이지. 근데 왜 남세균이 최초라고 하냐면, 우리 그 앞부분에서 화석을 배웠는데 남세균은 화석으로 우리가 볼 수 있잖아.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화석에 남세균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는 기록으로, 뭐 흔적으로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광합성을 하는 친구는 남세균인 거지. 그럼 남세균 이전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있었을 거야. 그치? 남세균이 광합성을 하기 시작한 원인이 된 그런 세포 소기관이 있었을 테니까, 엽록체에 해당하는. 그러면 남세균이 어쨌든 늘어났어. 엄청 많아졌어. 그러면 남세균이 막 산소를 뿜어내기 시작해. 그럼 원시바다의 산소가 되게 풍만해지면 문제가 사실은 크게 하나 생기거든. 뭐냐면 산소는 독성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늙어가잖아. 그치? 우리가 늙어가는 과정을 과학자들은 산소호흡 때문이라고 해. 늙지 않으려면 산소호흡을 안 하면 된대. 산소호흡을 안 하면 그냥 죽어. 바로. 더 큰 문제지 그게. 우리는 그거에 적응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면 물속에 있는 여러 그런 생물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남세균이 처음 등장했을 그 시기에 그렇게 산소를 이용하는 애들도 있었겠지만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애들, 산소가 만나면 죽는 애들도 있었을 거라고. 그러면서 변형이 한번 일어났겠지. 그쵸? 그 다음에 산소를 포함해서 산소를 쓰는 애들이 늘어났어. 산소를 쓰면 유기물과 산소를 더해가지고 엄청난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 효율이 엄청 좋아지는 거거든. 그러면 산소를 사용하는 애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의 생태계가 비슷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남세균이 자꾸 산소를 만들어내니까 원시바다에 산소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이게 대기 중으로 막 뿜어져 나가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대기의 조성 자체가 바뀌는 거지. 남세균 때문에. 그 다음에 그게 문제가 아니야. 얘 산소들이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오존이 만들어지면서 오존층이 생기고, 오존층이 생기면서 육상에도 생물이 살 수 있게 되니까 결국은 이 광합성으로 시작이 되는 거지. 니네 선블록 바르니? 안 바르지 잘. 발라야 돼 니네도. 나중에 후회한다 선블록 안 바르면. 선블록을 보면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SPF라고 써있잖아. 그리고 P SPF 다음에는 뭐 숫자가 이렇게 써있고 P4, 뭐 이런 식으로 써있단 말이지. 이게 자외선은 크게 세 종류로 나뉜다라고 보면 되는데, A, B, C로 나뉘고요. 파장이 제일 짧은 게 C, 제일 긴 게 A야. 근데 파장이 제일 짧은 C는 우리 몸에 닿으면 우리를 죽일 정도로 강력
강력하네. 얘는 오존층이 다 막아줘. 안 들어와. 지상까지. 오존층이 뚫려갖고 얘가 들어오면 멸종이야 그냥 우리는. 못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이고. 걔네들을 막아주는 거예요. 지금 남세균이 만들어낸 이 오존층이. 그래서 막아주는 거고, 얘네들은 뭐냐면 그러면 이 50이라는 개념 자체가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가 버텨줄 수 있는 시간. 근데 50이면 50분이냐 그거 아니고 1당 10에서 15 정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가장 적게 잡아도 10이니까 이 선블록을 한번 발랐어. 한 500분 정도는 나한테 얘가 이제 프로텍팅을 해준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는 얘가 자외선 B였나 A였나 둘 중에 하나를 막아주는 건데, 아예 안 발랐을 때보다 플러스 하나가 있으면 2배 정도 막아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3개니까 얼마나 막아주는 거야? 8배 정도 효과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효과가 좋은 건데, 많으면 많을수록 피부를 상하게 하겠지. 적당한 걸 써야 되는 거고. 내가 한 4시간 축구할 거야. 그러면 뭐 50 이딴 거 쓸 필요 없어. 15 요런 거 쓰는 거야. 세면 셀수록 얘도 마찬가지로 피부에는 안 좋을 테니까. 근데 내가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반일을 해야 돼. 아니면 해변에서 놀 거야. 그러면 50짜리 써야지. 500분이잖아. 그리고 피도 해변이야. 그러면 3가 아니라 포 있으면 포 발라야 되는 거야. 동남아에서 놀 거야. 그러면 센 거 써야 되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와이프가 옛날에 내가 굳이 왜 이 얘기 해주냐면, 우리 와이프가 뭐라 그랬냐면 50이라고 써있는 게 50분 효과가 있는 거라는 거야. 그럼 내가 속으로 생각했지. 야, 그럼 50분마다 한 번씩 발라야 돼? 야, 그럼 15분 왜 파는 거야? 15분마다 한 번씩 발라야 되는데. 와이프가 아무 얘기 안 하더라고. 잘못 알고 있는 거야. 10배라고 생각하면 돼. 10배. 자, 그리고 철의 재료는 뒤에 자세하게 나올 테니까 그때 가서 한번 이제 화학식 이런 것들은 할 건데, 철의 재련이 시작이 되면서 인류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죠. 화석연료의 연소와 철의 재련으로 인해서. 화석연료를 연소를 했는데 사실은 화석연료보다 그 이전에 불을 사용하게 되면서 인류가 비약적으로 발전을 했겠죠. 지금 호모사피엔스 말고 호모 에렉투스가 그 어디냐, 그 독일 어떤 그 광산 지역에서 발견된 흔적이 있는데, 동굴에 입구면 초기 인류는 여기에다가 불을 붙였어. 이 불은 의미가 뭐냐면 외부에서 오는 동물들을 쫓아내는 역할이었겠죠. 근데 요번에 발견된 게 되게 유의미한 게, 이 동굴 안쪽에서 탄화된 그 나무들, 그러니까 태운 흔적하고 뼈가 같이 발견돼요. 동물의 뼈가.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안쪽에서 뭘 구워 먹었다는 뜻이 되는 거지. 지속적으로. 구워 먹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구워 먹으면 에너지 효율이 엄청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더 편해, 씹기가. 그러면 점점 이제 현생 인류하고 비슷한 단계로까지 두뇌가 커진다는 거지. 두뇌가 커지잖아. 이렇게 뇌가 커지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를 보면 용량이 되게 작아.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사실은 이거 유인원들 아까 얘기했던 오랑우탄보다 더 멍청했을 수도 있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비슷한 수준이거나. 근데 서게 되고, 아프리카의 환경이 굉장히 척박하게 변하면서 이제 인류들이 바깥으로 뿜어 나가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이렇게 뿜어 나가면서 이렇게 변화를 하는데, 그러면서 걷게 되고 멀리 볼 수 있게 되고 손이 자유로워지니까 도구를 만들기 시작하고, 우연히 얻은 불을 이용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하고, 그 불을 이용해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면서 더 효율적으로 되니까, 침팬지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시간, 10시간을 뭔가 계속 씹는 데 사용하거든. 그래야만 얘가 사용하는 뇌를 쓸 수 있는데, 인류는 더 뇌 용량이 크단 말이야. 얘 굉장히 성능은 좋지만 비효율적이야. 에너지를 엄청 잡아먹는다고, 우리도. 그래서 니네가 운동을 해야만 칼로리가 소비되는 게 아니라 시험 기간에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것만으로도 어마어마한 칼로리를 쓴다는 거지. 자꾸 뭐 간식 먹으면서 하잖아. 그래야 되는 게 맞고. 그래서 인류가 발전하면서도 이런 칼로리들 소모가 엄청 많았는데, 불을 쓰면서부터 이런 활동들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됐겠죠. 그리고 화석연료, 석탄이나 석유를 쓰면서 인류가 더 발전을 했고,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영국에서 시작이 됐네. 산업혁명, 증기기관, 이거 다 영국에서 시작이 됐네. 그리고 환경오염도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네. 스모그라는 말 들어봤죠? 스모크, 연기에다가 런던에 많이 깔리는 포그.
안개하고 섞여가지고 실제로 되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려면 이제 석탄이 되게 필요한데 석탄을 채굴을 하려면 지금처럼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좁은 굴에 들어가서 이거를 파내야 되니까 누가 했겠어? 애들이 했겠지. 아동 착취도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고요. 하다 이제 힘드니까 어떻게 돼? 노예를 팔았어. 노예를 사다가 그것도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거고. 야, 그 영국이 참 인류의 역사를 발전시키는데 안 좋은 짓도 정말 많이 했죠. 나 영국을 좋아해. 내가 영국을 싫어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영국을 좋아하지만 되게 안 좋은 것들이 영국에서 많이 시작이 됐다. 철의 재련, 철을 뭐 쓰면서 인류가 더 발전을 하고 되게 웃겼던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청동기 왕국으로 남아있던 나라 어디게? 이집트야, 이집트. 이집트는 로마한테 멸망하기 전까지 청동기였어. 그러니까 거의 그 기원 전 기원 후가 나뉠 그 시기까지도 청동을 더 많이 쓰던 나라. 그 이후에 이제 결국은 멸망했는데 그때까지도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이게 뭐 우리랑 얼마 차이 안 나는 것 같지만 맞아, 얼마 차이 안 나지. 우리가 철기를 받아들인 것도 사실은 기원전 몇백 년 전밖에 안 되니까. 고조선이 멸망했는데 우리는 마지막 국가가 고조선이었잖아. 그 청동기를 쓰던. 그러고 나서 고구려나 백제나 신라는 다 기원 후 고구려가 4년에 만들어진 나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기원전 4년이었는지 기원 후 4년이었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년이었던 것 같아요. 백제는 고구려 왕 아들이 세운 나라니까 그거 더 이후일 거고 신라가 더 늦었고. 자, 그 지금 벌써 몇천 년이 됐네요. 사람들이 철을 사용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많이 했죠. 단순 무기뿐만이 아니라 건축물, 교통수단. 지금 철이 없이 뭐 사는 거는 상상도 못하니까. 그리고 요즘 이제 액세서리를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서지컬이라는 걸 많이 쓰거든요. 서지컬 들어봤어요? 서지컬이 뭐냐면 그냥 스테인리스야. 스테인리스인데 외과 의사들이 쓸 수 있는 그 장비들 있죠. 뭐 커터라든지 뭐냐 그거. 메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서지컬이라는 걸로 만드는데 서지컬이 알러지를 일으키지 않는데 그래서 장신구도 되게 많이 써. 근데 이거 스테인리스고요. 스테인리스도 종류가 여러 개 있거든요. 자석에 붙는 스테인리스도 있고 붙지 않은 스테인리스도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날부터 철을 썼단 말이야. 수저나 젓갈로도. 근데 우리나라만 그러잖아. 쇠를 사용하는 거는. 숟가락도 우리나라만 그렇게 생겼어. 다른 나라 숟가락들 보면 다 그 동남아시아 음식 먹을 때 아니면 중국 음식 먹을 때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국물을 떠먹기 위한. 오로지 그거는 국물을 떠먹기 위한 용도거든. 근데 우리 숟가락은 범용이야. 저을 때도 쓸 수 있고요. 긁을 때도 쓸 수 있고 떠먹을 때도 쓸 수 있고. 우리 요리라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만 그 이쪽 아시아에서 웍을 잘 안 쓰는 나라래. 우리나라가. 중국의 문화나 이런 것들이 퍼져나가면서 아니면 동남아에서도 자생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고 동남아 자체가 굉장히 습하니까 뭔가를 빨리 만들어야 돼. 웍이 굉장히 좋지. 얇고 빨리 열 전달하니까 뭔가 볶기도 좋고 기름이 조금만 있어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나라였던 거야. 긴 계절의 변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발효되고 숙성된 것들을 더 많이 먹고 이런 웍이 아니라 뚝배기 같은 형태의 조리기구가 많이 발전하다 보니 그래서 우리는 숟가락의 형태가 그런 모양이고 또 쇠를 사용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철의 재련이 뭐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결국 뭐냐면 광합성, 뭐 연소, 철의 재련에도 다 뭐가 관여한다? 이거야. 산소. 얘 때문에 지금 지리한 게 얘기를 하고 산소가 관여합니다. 그럼 산화와 환원이라는 걸로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요. 산소가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랑 친해지면 산화, 다시 되돌아가면 결국은 산소랑 멀어지면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러면 환원인데 뭐 탄소가 탔어. 탄소가 산소를 만나서 탔어. 그러면 얘 뭐가 되겠어? CO2가 되겠죠. 그럼 얘 입장에서 보는 거야. 산소랑 만났어. 산화.
근데 지금 교재에는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얘가 환원이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산소를 만났어. 그럼 산소를 얻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나한테 산소 준 놈이 있을 거 아니야. 산소를 뺏긴 놈. 그 놈은 환원인 거지. 그럼 내가 환원을 했어. 산소가 뺏겨졌어. 그러면 내 산소를 뺏어간 놈이 있을 거잖아. 그 놈은 산화인 거지. 그러니까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짝짓기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짝짓기. 그 밑에 있는 거 한번 봅시다. 환원해 보니까 CuO 산화구리가 구리하고 산소로 나누어지는 화학 반응이 있네요. 산화구리 CuO가 두 개의 CuO가 두 개의 Cu하고 산소로 나눠지는 반응. 그러면 Cu가 있습니다. 얘 이렇게 짝지어야 되고 얘를 짝을 지어주려면 이렇게 짝지어야 되겠죠. 그럼 얘가 CuO가 Cu가 되는 건 산소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는 환원이겠죠. 그럼 얘는 O2 기준으로 봐야지. O가 O2가 됐으니까 얘를 산화라고 하죠. 되게 헷갈릴 수 있거든. 근데 밑에 있는 걸 보면 좀 더 명확하죠. 두 개의 CuO가 탄소를 만나서 두 개의 CuO가 탄소 하나랑 만났더니 얘가 두 개의 Cu랑 CO2로 변했대. 이건 짝짓기 되게 쉽죠. 그러면 CuO가 Cu가 되고 C가 Cu가 되고 그럼 얘는 갖고 있던 산소가 없어졌으니까 얘는 환원. 얘는 산소를 만났으니까 산화. 이렇게 짝지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구리판의 변화 이것까지는 좀 설명을 해주고 또 다른 걸 한 번 더 얘기해 줄게요. 불을 붙였어. 구리는 원래 무슨 색이니? 주황색보다는 조금 더 진한 붉은색 뭐 그런 느낌이 나잖아, 그렇지? 근데 불 붙이면 불 근처에 갖고 가면 이렇게 불꽃이 있단 말이에요. 불꽃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구리를 갖고 가면 검해져. 왜 그러냐면 공기 중에 있는 산소들이 공급이 되면서 이 구리가 CuO가 되는 거야. 산화구리는 검은색이거든요. 근데 이 검해진 산화구리를 이 속불꽃에 갖고 가면 다시 빨개져. 왜 그러냐면 속불꽃은 산소가 공급이 잘 되지 않아. 산소가 부족해.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산소를 떨어뜨리는 거야, 얘네가 이 열기로. 그래서 산화구리가 다시 구리가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하면 색깔이 계속 바뀌어. 재밌어. 근데 좀 생각해 봅시다.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산소랑 만나면 산화가 되고 산소를 뺏기면 환원이 된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얘는 어떡할 건데? 이 광합성. 야, 다 산소가 들어있잖아. 여기도 산소가 들어있고 여기도 산소가 들어있고 여기도 산소가 들어있고 여기도 산소가 들어있고 애매하죠. 산화환원은 되게 간략한 규칙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장 기본적인 내가 주로 그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탄소 기반 세상이야. 우리 몸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 탄단지로 이루어져 있잖아. 탄수화물은 없긴 하지만 단백질,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잖아. 그렇죠? 물 빼면 그거밖에 안 남는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뭐 식물은 탄수화물이 있고 동물은 단백질하고 지방밖에 없긴 하지만 결국은 다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거든. 그래서 산화환원을 구분할 때도 일단 탄소가 주인공이야. 탄소가 주인공. 왜 탄소가 주인공이라고 얘기하냐면 탄소를 기준으로 짝을 지어주면 되기 때문에. 여기 탄소가 있네. 여기 탄소가 있네. 얘네 둘이 짝인 거야. 그럼 나머지 얘네 둘이 짝이야. 아까 이렇게 둘밖에 없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지어주면 되는데 이렇게 많은 애들은 탄소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1번 탄소가 주인공. 2번은 O2. 얘는 뭐야? 산소 분자잖아. O2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산화는 산소랑 만나는 거, 환호는 산소랑 이별하는 거였잖아. 근데 얘도 산소가 다 있단 말이야. 그러면 실질적으로 O2인지 아닌지가 더 중요한 거야. 얘 봐봐. 그럼 짝을 이렇게 지어줬잖아. 탄소를 기준으로 해서. 얘는 CO2였는데 얘는 O6잖아. O2에서 가까운 건 O2가 가까운 거죠. 쟤는 O6잖아. 그러면 O2였는데 O6가 된 거니까 얘가 환원이 되는 거야. 얘는 봐봐. H2O였잖아. O. 근데 CO2가 됐네. 그럼 얘는 산화한 거지. O2가 된 거야. 요 기준으로 보면 돼요. 짝을 지어줄 때는 탄소를 기준으로 짝을 지어주고 산소가 다 있을 때는 O2를 기준으로. 막 O2가 없어. 저렇게 그냥 O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 저 O 하나만 왔다 갔다 하는 거 기준으로 삼아도 상관이 없어. 이 두 개의 기준만 잡으면 짝 찍기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보다 더 복잡한 게 나오는데 그러면 선생님 탄소도 없고 산소도 없으면 어떻게 구별해요? 구별하는 방법이 있지. 그건 이제 전자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자, 이 즈음에 표를 하나 그려줄 건데, 산화와 환원은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뭐냐면 산소를 기준으로 찾는 거하고 전자를 기준으로 찾는 건데, 산소는 산소를 얻으면 산화, 산소를 잃으면 환원. 근데 산소가 없는 경우에는 반대야. 전자를 잃으면, 전자를 얻으면 환원. 요거는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전자를 얻거나 전자를 잃는 활동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어버렸어. 그러면서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산화된 거네요. 근데 산소는 전자를 얻어서 환원이 됐네. 전자를 얻었으니까. 근데 동시에 일어난다고 했으니까 구리하고 아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화학식으로 나오기보다는 이런 실험을 통해서 같이 나와. 뭐냐면 얘가 황산구리 수용해준 거야. 황산구리면 CuSO4거든요. 이게 황산구리란 말이야. 황산구리를 물에 녹여서 수용액을 만들면 Cu2+하고 SO4 2- 이온으로 이렇게 나눠질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냐면 ZN 아연판을 집어넣을 거야. 아연판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연이 이온이 되면서 구리가 여기 들러붙습니다. 구리는 구리로 환원이 되면서 이거를 식으로 써놓은 게 이거야. 그래서 Cu2+ 더하기 ZN은 Cu 더하기 ZN2+. 그러면 이건 당연히 구리는 구리끼리 아연은 아연끼리 짝줘야 되겠죠. 구리는 2+에서 구리가 됐으니까 전자를 얻은 거잖아. 전자를 얻었으니까 얘는 환원. 근데 봐봐. 환원이라는 게 돌아간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구리 이온이 구리로 돌아간 거잖아. 그렇죠? 아연 같은 경우에는 전자를 잃었네. 잃었으니 양이온이 된 거니까 얘는 산화가 된 거죠. 그러면 누가 누구를 만났을 때 전자를 얻고 전자를 잃는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사실은. 근데 우리 교재에는 그게 나오지 않아. 그래서 요 43쪽 제일 위에다가 내가 쓰는 거를 쭉 적어주세요. 일단 먼저 적지 말고 내가 쓰는 거를 다 본 다음에 적으세요. 습관이야. 극하나마 R까지 적은 다음에
아 저거 순서대로. 어씨 깜짝 놀랐네. 아유. 마지막에 금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 어? 마지막에 금으로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드네. 맞아. 그럼 그 전에 백금이네. 어. HPTAU 나오네. 크카나마 아라철 니주납 수소 구수은 백금. 모르는 거 없죠? 예. 주석. 얘는 납, 니켈, 아연, 이온화 정도거든요. 금이 가장 적고. 그래서 우리가 얘네를 귀금속이라고 하잖아. 왜 귀금속이라고 하겠어? 안 변하거든. 실제로 며칠 전에 그 본 내용인데 신라에서 요 근래에는 신라에서 유물 잘 발견 안 되거든. 너무 개발을 저거 해갖고 뭐 개발하다가 금관을 또 하나 발견을 했대. 한 1500년 정도 됐을 거라고 예상하는 금빛이 아직까지 찬란합니다. 1500년이 지났는데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커플인 애들한테 얘기를 해. 너네 커플링을 뭘로 만들어? 그럼 우리 때는 음반지를 많이 썼었거든. 근데 요즘 애들은 서지컬로 하더라고. 그 아까 그 얘기했던 스테인리스. 그게 이제 액세서리가 싸고 모양 예쁘게 나오니까. 근데 음반지, 금반지는 사실은 위험하지 저거. 금반지의 의미는 이런 거거든. 저 금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너하고 내 관계도 변하지 말자. 안 돼. 고등학생이 무슨 미래를 이렇게 쉽게 약속하고 그러면 안 된다. 게다가 저건 되게 비싸단 말이야. 함부로 금 주고받는 거 아니야. 결혼할 사람한테 주는 거야 금은. 잠깐만, 근데 고등학생 커플이 반지를 주고 받아요? 참고로 어제 수업했던 애도 서지컬 반지를 끼고 왔길래 그 얘기를 한 거였어. 그래서 귀금속이야. 잘 변하지 않는다고. 변하지 않는다라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산화가 잘 되지 않는다라는 뜻도 돼. 잘 녹슬지 않는다라는 뜻도 되고. 얘네들은 어떠냐면 물에 집어넣으면 터지잖아. 왜 나트륨 터지는 영상 많이 봤지. 칼륨은 아예 그런 실험도 안 해. 위험하거든. 이거 위험해. 이건 안 한다고 얘네들은. 얘만 갖고 실험하는데도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해. 칼슘은 얘가 더 심하거든. 비싼가 보지. 잘 안 해. 그리고 얘보단 얘가 더 반응이 더 쉬워. 얘는 1가짜리 2가짜리여서. 그런 차이도 좀 있긴 한데 아무튼 이 순서대로 쭉 있어. 그래서 이 순서를 사실은 외워야 되긴 하는데 근데 가끔 이런 얘기를 해. 자, 이렇게 반응성을 하는 실험을 했어. 근데 집어넣은 금속이 반응을 안 하는데 이게 실험에 나올까?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 순서를 외우는 게 되게 중요한데 저걸 못 외웠다고 하더라도 여기 들어있는 얘는 반응을 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구리하고 아연을 비교해 봤더니 아연이 여기 있고 구리는 오른쪽에 있네. 이온화 정도라고 했으니까 아연이 훨씬 이온이 잘 되는 앤 거잖아. 근데 얘가 이온이 되려면 전자를 뺏겨야 돼. 그럼 그 전자를 받아갈 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누가 받아가는 거야? 얘가 받아가는 거야. 얘가 훨씬 이온이 잘 되는 애니까. 그러면 뭐 구리는 그러면 반응 안 하냐? 그거 아니지. 분이랑 반응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질산은 여기 있어. 질산은 염화은은 앙금이니까 반응을 안 할 거고. 예를 들어서 AgNO3야. 그럼 Ag는 플러스 이온일 거고 NO3는 마이너스 이온일 텐데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구리를 집어넣어. 그러면 구리가 더 얘도 되게 오른쪽에 있는 애이긴 하지만 음보다는 왼쪽에 있잖아. 그러면 당연히 얘가 반응을 하겠지. 구리가 이온이 되려고 하겠지. 이온이 되려면 얘랑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는 조금 독특한 게 예를 들어 내가 여기다가 Ag를 NO3를 더 적어볼게. 이렇게 적어놓는 이유가 있어. 구리는 이온이 되면 2가짜리 이온이란 말이야. 그럼 Cu2 플러스가 되면서 구리가 이렇게 써야 되겠네. Cu가 이온이 되면 Cu2 플러스하고 두 개의 전자가 떨어져 나갈 거란 말이지. 그렇죠? 근데 Ag는 전자를 하나밖에 못 받는 애야. 그러면 얘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요 안에 Cu2 플러스가 들어가면
AG는 두 개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 반응에서는 이 반응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양이온의 수가 변했네. 양이온의 수가 줄어들었지. 이게 좀 고급진 문제로 나오겠지. 이런 것들이 실제 수능에도 되게 자주 나오거든. 더 어렵게 하려면 얘네들이 뭔지 안 알려주고 기호로 그림을 그려. 세모가 있고 뭐 네모가 있었는데 동그라미가 들어왔는데 얘네 두 개가 없어져. 그러면 얘가 2가짜리고 얘가 1가짜리인 걸 추론을 해야 된다는 거지. 사실은 어떤 게 1가짜리고 어떤 게 2가짜리도 알고 있으면 좋죠. 그쵸? 하다 보면 다 외워지긴 하는데 이거 알죠? 얘네들은 1가짜리고 얘네들은 2가짜리고 얘네들은 3가짜리고 얘네들은 반응 안 하는 애들이고 얘는 1가짜리고 2가짜리고 3가짜리고 절대적인 건 아니야.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니고 얘가 4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얘가 5 플러스가 될 수도 있어. 조건만 맞으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거지. 요건 사실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여기에 늘상 나오는 아연이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 구리도 없고. 그러니까 저 정도는 아연은 1가짜리 이온이고 뭐 구리는 2가짜리 이온이고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시험 보기 전에는. 아연이니까. 아연이니까 구리니까 뭐 은일까 이런 것들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걸 기억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사실은 문제를 풀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게 있어. 좀 문제가 되는 게 철 같은 경우에는 얘가 1가로 반응할 때도 있고 2가로 반응할 때도 있고 다양하게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꼭 절대적인 건 아닌데 사실 우리말하고 똑같은 거야. 우리말에서 뭐 사용하는 단어가 배만 해도 내가 배 타고 가다가 배를 먹었는데 배가 아파서 이래버리면 야 우리는 다 알아듣지만 외국인들한테 이거 알아들으라 그러면 야 미쳐버리지. 배라는 단어는 똑같은데 그리고 말할 때도 배 했지. 내가 이 배를 얘기한 건지 먹는 배를 얘기한 건지 내가 타고 가는 배를 얘기한 건지 우리나 알아듣지 걔네들은 못 알아듣는다. 똑같아. 어떤 상황에서는 얘가 몇 가가 되는지 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게 아니지만 거의 이 흐름으로 따라가니까 기본적으로는 문제를 보다 보면 다 캐치가 될 거다. 그래서 전자하고 산소하고 관련된 요 산화와 환원 이거는 외워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한 페이지 넘겨보면 44쪽에 여기 질산은 여기 있었네. 질산은 얘기가 나오네. 질산은 수용해가고 구리의 반응. 그럼 구리선이 마찬가지로 구리선에 은이 척출되겠지. 척출이 아니라 석출되겠죠. 그리고 이온수가 감소할 거고요. 근데 요거는 실제로 질산은 수용액에서 은 뽑아내는 방법은 산업에서도 실제로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거 수용액 색깔이 변하는 것도 나오는데 수용액이 푸른색인 거는 구리가 이온이 되면 녹아 들어가면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른색 수용액은 구리가 녹아있는 수용액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전체 이온이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것 같아. 그래서 요 시험 문제로 낼 수 있는 거리들이 되게 많거든. 이온수의 변화 때문에 전체 이온수도 감소하는 거고 양이온도 감소하는 거고. 그리고 금속과 산의 반응 이거 마찬가지잖아. 묽은 염산에다가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이유가 얘가 여기 들어있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아연판을 예를 들어서 수소기체에다가 집어넣었다고 해봅시다. 수소기체가 아니라 염산, 묽은 염산. 묽은 염산이라는 것 자체가 염화수소를 물에 희석한 거니까 이게 H 플러스
CL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녹아 있겠죠. 여기에다가 ZN을 집어넣었어. 그러면 ZN 자체가 ZN 2 플러스가 될 테니까 얘네 둘이 전자를 하나씩 받으면 H2가 돼서 날아가겠죠. 얘보다 얘가 이온화가 더 잘 되니까 일어났던 현상이야. 그러면 똑같은 실험인데 HCl 수용액에다가 똑같이 H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있겠죠. 얘네들을 넣으면 반응이 되겠냐고. 반응이 안 되지. 그래서 우리가 산성 염기성 공부를 할 때 산성은 그때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금속을 녹이고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라고 배웠는데 그때 이런 얘기는 안 했잖아. 왜 안 하냐면 중학교 수준에서 이거를 이해 못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이온화라는 거. 이온화를 이해하려면 산화와 환원을 배워야 되는 거고 요거까지 설명하기는 중학생들이 조금 힘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금속을 집어넣으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고 그냥 가르쳤던 거고 쟤네들은 반응하지 않아. 또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왼쪽에 보면 우리 생활 주변에서 다양한 산화환원 반응 나오는 거 있거든요. 요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 밑에 예술 분야에서 사용하는 산화환원 반응 요거 가지고 수행평가를 예전에는 많이 했었어 선생님들. 애칭이라는 게 있고요. 고료청자 만드는 게 있는데 애칭이 뭐냐면 산성액에다가 금속을 부식시키는 거야. 이런 거야. 내가 여기에다가 금속판에다가 조각을 해. 조각을 하면서 여기에다가 이제 내가 이제 파이지 않아야 될 부분에는 특별한 물질을 발라. 그리고 파여야 되는 부분은 내비둔 상태에서 산성 용액에다 팍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 파여야 될 부분이 생기겠지. 그대로 찍으면 내가 무언가를 발라놓은 그 부분만 찍히니까 되게 세밀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대. 그래서 뭐 고그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 애칭을 이용해가지고 판화를 엄청 잘 만들었어. 산화환원 반응을 이용한 판화 기법이고요. 고료청자를 만들 때 고료청자의 그 영롱한 그 색깔을 왜 버렸는지 사실은 모르겠어. 조선인들은 그 어마어마한 그걸. 근데 이게 버리고 싶어서 버린 게 아니라 그러더라고. 유실돼서 없어진 거지.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들이 굉장히 하층민 취급을 받았다네. 하층민 취급을 받아서 이 장인들이 다른 나라로 간 거야.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고 나서는 납치한 거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조선을 침략하면서 명분으로 삼았던 게 우리가 명을 공격할 건데 니네가 징검다리 다리 역할을 해라. 조선이 당연히 싫다 그러겠지. 조선은 명예 4대를 하는 나라인데 싫다 그랬더니 이 새끼들 봐라. 그래서 쳐들어온 게 명분이었고 사실은 목적이 뭐였냐면 조선의 도공들을 잡아가는 게 1차 목표였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기록에 의하면 조선의 도공이란 도공들은 싹 다 잡아갔으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그런 명맥이 끊기기도 했고 일본은 발전을 하고 중국도 엄청 발전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도자기를 영국에서는 본차이나라고 하잖아. 도자기가 영어로. 도자기를 만들 때 뼈를 갈아 넣어서 뼈가루를 갈아 넣어서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강도를 좀 세게 한 걸 영국에서 수입을 많이 해서 애초에 도자기 자체를 본차이나라고 한다라고 하고 우리나라 도자기는 잘 깨졌나?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고려청자 본 적 있니? 박물관이나 이런 데서 그 되게 유명한 화병 있잖아. 매화 무슨 화병. 이거 보면 자세히 보면 있잖아. 되게 막 이렇게 실금 가 있거든. 근데 그 실금이 가 있는데 그게 깨져 있는 게 아니고 얘를 한 번 구운 다음에 한 번 구운 판을 또 유약을 발라갖고 한 번 또 굽는 거거든. 한 번만 구우면 이걸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옹기랑 똑같다고 보면 돼. 장독으로 쓰는 거 있잖아. 장독도 물론 이제 나중에는 그 유약을 바르긴 하지만 한 번만 구우면 옹기, 그걸 또 유약을 발라갖고 한 번 더 구우면 도자기가 되는데 이때 이 유약에 산화가 되면서 이 독특한 색깔이 나게끔 하는 유약을 개발을 한 거지. 이게 없으면 백색이 나오는 거고 그게 있으면
이 색깔이 나오는 건데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가면서 그 비술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아예 그러면 아예 그냥 아싸리 흰 백자를 만들자. 그래갖고 백자가 만들어진 건데 조선의 그런 화풍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흰색을 좋아했으니까 그냥 괜찮네, 멋있네, 운치 있네 그러면서 이렇게 넘어가게 된 거지. 사실 너무 화려하긴 하잖아. 청자는 너무 화려하긴 한데 기법이 없어진 게 아쉽긴 하죠. 지금은 이제 복원이 돼서 비슷한 형태를 만들기는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내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산화환원 반응을 사용하는 거다. 수소연료 전지도 산화환원 반응을 하는 거고 사과가 발견되는 것도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는 거고 섬유표백제 이것도 산화환원 반응으로 하는 거. 왜 색깔옷은 선명하게 흰옷은 더욱 희게라는 컨셉으로 나오는 애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산화환원 반응이다. 그래서 쭉 한번 봅시다. 광합성은 아까 썼고 세포호흡은 그거 반대니까요. 메테인의 연소 한번 보도록 합시다. 화학식을 써보면서 같이. 메테인 아까 썼던 거긴 한데 CH4가 두 개의 O2랑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CO2가 만들어지고 두 개니까 두 개의 물이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짝짓는 것 때문에 이거 해보자는 거거든. 탄소가 있었잖아. 그럼 탄소는 탄소끼리 짝짓고 탄소가 아닌 애들은 이렇게 짝을 지었어. CH4였는데 CO2가 됐네. O2가 달라붙었네요. 산화겠죠? O2였던 게 O가 됐어. 이런 화학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는 거 어렵지 않겠죠? 뷰테인. 뷰테인은 좀 복잡하네. 요거 아니? 얘는 이름이 뭐지? 메테인이잖아. 그럼 탄소가 두 개 있는 애. 메테인. 탄소가 두 개 있는 애는 뭐라고 하죠? 얘가 에테인이가 메테인. 에테인이네. 얘가 메테인. 메탄. 저게. 저 에탄이 3개짜리는 2개짜리. 갑자기 생각이 나서 물어보는 거야. 저도 3개짜리가 있고요. 맞아요. 4개짜리가 있고요. 이게 뷰테인. 이게 뷰테인. 얘는 프로페인. 그러면 제가 에탄이. 얘 에테인 맞는 거 같아. 메테인. 에테인 맞아요. 에탄올이 2개짜리였던 것 같아요. 에탄올은 여기에 이제 CH4에 하나가 OH로 들어가면 알코올이 되는 거니까 얘가 알코올이 되면 메탄올이 되는 거고 먹으면 죽는 거. 에테인에 하나가 H가 OH가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알코올 에탄올이 되는 거고. 얘는 프로페인. 프로페인은 주로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은 도시가스의 연료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 메테인하고 에테인은 그 천연가스의 원료라고 생각하면 돼요. 천연가스. 그러니까 얘가 도시가스. 미안. 얘가 도시가스고 얘네들은 이제 우리가 쓰는 거지. 부탄가스. 조그만 통에 나오는 거.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시골에 가면 요만한 이렇게 한 1m 정도 남짓되는 은색 통에 들어있는 가스통이 있거든. 1988 이런 데 보면은 가스 떨어졌다고 가스 배달해달라고 하면 이렇게 오토바이로 실어오는 거. 그게 이제 프로페인 가스. 프로페인 가스 얘네하고 얘가 차이점이 뭐냐면 얘네들은 점점 탄소가 커지니까 그 기화되는 온도가 점점 높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은 되게 낮은 온도에서 액화를 유지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휴대를 할 수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엄청 두꺼워져야 되니까 얘네들은 이제 휴대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얘도 되게 통이 두껍지만 얘는 되게 얇잖아. 부탄통은 우리가 그냥 들고 다녀도 되고 안정성이 굉장히 있을 정도로 높은 온도에서 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데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그리고 5번째가 뭐겠어요? 펜타겠죠? 그래서 왜 뭘 하니? 한 방에 쟤네들 5명 다 죽이면 펜타킬이잖아. 펜타. 근데 좀 했는데 왜 저거는 더블 트리플 쿼드라가 아닌 거죠? 원래 메타, 에타, 프로파, 뷰타, 펜타가 그 로마자에서 나온 그리스에서 나오는 거고 그거 섞인 거. 이거는 영어를 갖다 쓰는 거지. 킬, 더블 킬, 트리플 킬은 그냥 영어를 갖다 쓰는 거지. 쿼드라는 뭐예요? 영어 아닌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다음에 6개가 헥사. 맞아요. 그리고 뭐 나도 7, 8은 옥타겠네요. 옥타브에서 따온 거니까 9는 노나일 거고 10은 데카일 거고 7이 기억이 안 나네.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얘들이 볼 건데 두 번째 게 프로뷰테인이었죠. 그래서 두 개의 뷰테인이 H10일 거고 얘는 산소가 8개인가? 13개네. 13개의 산소하고 결합하면 똑같아. 어차피 이산화탄소하고 불밖에 안 나와. 얘네들은 8개, 10개네요. 8개의 이산화탄소하고 10개의 물. 이제 화학을 하면 요거 가려놓고 개수 가려놓고 개수 찾는 거 시키거든요. 다양한 방법이 있어.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나는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 기준으로 잡아. 4개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4 써놓고 계산을 해. 그 다음에 수소가 그러면 10개니까 얘가 5개가 돼야 되겠죠? 그럼 뭐만 맞추면 돼? 산소만 맞추면 돼. 근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맞을 거야. 왜? 얘가 하나거든. 그래서 하나인 애가 있으면 이걸 무조건 더블로 잡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5개였는데 더블이니까 10개가 되는 거고, 그러면 얘는 4개였으니까 8개가 돼야 되는 거고, 얘는 하나였으니까 2개가 되는 거고. 이렇게 하면 되게 쉽게 하거든. 근데 이걸 미정계수라는 이상한 방법을 가르쳐. 그래서 여기에다가 A를 쓰고 B를 쓰고 C를 쓰고 D를 써서 굳이 이걸 어렵게 방정식으로 푸는데 진짜 4개. 나중에 하다 보면 방정식으로 푸는 것보다 그냥 때려잡아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근데 정규 교육 과정에서는 이 미정계수를 사용을 하고 미정계수로 하는 게 빠를 때도 있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미정계수를 쓰는 게 훨씬 빨라. 근데 단순한 것들은 딱 뭐 미정계수 쓸 필요가 뭐 있어. 딱 보면 보이잖아. 하나 안 바꿔도 되잖아. 이런 거는 그냥 하는 게 훨씬 빠르고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짝 지어 봅시다. 아까 탄소가 주인공이라고 그랬으니까 탄소랑 탄소 엮어주고요. 그럼 나머지 엮어주면 되겠죠. 얘도.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탄소가 있었고 얘는 산소가 붙었으니까 3. 얘는 O2였는데 5가 됐으니까 화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인데 철의 재련은 좀 복잡하니까 좀 같이 좀 보도록 합시다. 실제로 철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걸 용광로라고 하는데 용광로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열을 공급하는 거예요. 공기를 공급하는데 공기를 가열을 시켜서 엄청 뜨거워진 공기를 여기다 때려 넣습니다. 밑부분에 용광로의 밑부분에다가 뜨거운 열을 가하고요. 이 위에는 컨베이어 벨트로 해가지고 뭘 떨어뜨리냐면 철광석하고 코크스하고 이런 걸 떨어뜨리는데 코크스는 그냥 탄소 덩어리라고 보면 돼요. 석탄재라든지 숯 이런 거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떨어뜨려갖고 불기적으로 여기다 계속 공급을 합니다. 쌓아서. 그럼 밑에서 뜨거운 공기를 계속 줘가지고 얘를 녹이는 거예요. 열로. 이걸 불을 붙여서 할 수도 있을 거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면 여기서 녹은 물이 철물이 쫙 흘러나오는 그런 구조인 건데 철광석 한번 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Fe2O3라고 써있거든요. 근데 이 Fe2O3가 바로 처리되는 게 아니라 코크스가 들어가면서 얘가 밑에서 가열을 하면서 온도를 가열하기 때문에 이 코크스가 산소가 일반적으로 산소를 만나면 CO2가 되면서 열이 나야 되는데 이 과정이 잘 일어나지 않아. 왜?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거든.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 반응이 일어나는 거야. 두 개의 코크스가 산소를 만났는데 산소가 2개 있어야지 2개의 CO2가 될 거잖아. 얘가 온전히 공급되지 못하니까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일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 일산화탄소가 이 철광석하고 똑같이 가열이 되면 3개의 CO가 필요할 건데 FE가 떨어져 나오면서 2개가 떨어져 나오면서 요 3개가 산소가 여기에 달라붙으면서 3개의 CO2가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해서 실제 이렇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이 이거야. 코크스를 공급을 해가지고
불완전 연소를 시키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서 일부러 이산화탄소를 만든 다음에 일산화탄소를 만든 다음에 이 일산화탄소가 철에 있는 이 철광석에 있는 산소를 뜯어내 가지고 순수한 철을 뽑아내는 과정. 야, 이거 누가 알아냈을까? 쌤 이거 화학식이 생긴 게 최원석 재련 생긴 것보다 한참 뒤일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러니까 이걸 알아냈는데 이런 반응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네라는 걸 알아내는 거죠. 그럼 저걸 처음 시도한 거? 그러니까 아마 이랬을 거라고 나는 추론을 하는데 철광석이라는 게 그러면 철이 훨씬 흔하잖아. 철광석이 구리보다. 구리는 되게 귀한 광물이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청동기 시대에도 대부분의 무기나 아니면 제사용품만 청동으로 만들지 농사 지을 때나 이런 건 다 석기를 썼다고 그때는. 근데 철광석을 쓰고 싶었겠지. 근데 철광석은 되게 흔한데 이거는 재련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 어찌어찌해서 철을 뽑아냈다고 하더라도 이거 연철이기 때문에 금방 휘고 망가져. 청동보다도 약했을 거라고. 근데 여기에 이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재련을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 철광석을 재련하려면 높은 온도가 필요한데 높은 온도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건데 그럼 그 당시 옛날 3,000년, 4,000년 전 사람들이 화력을 세게 하는 방법은 뭐야? 수술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잖아. 근데 이제 청동을 재련을 하다가 누가 여기에다가 수술, 이게 내 상상이야. 수술 밑에서 태워야 되는데 이 미친놈이 여기 떨어뜨린 거야. 혼났겠지. 야, 근데 뺄 수가 없잖아. 뜨거우니까. 근데 보니까 더 뜨거운 거 같네. 야, 더 뜨거운데 이거 이런 식이었겠지. 우연에 의해서 야, 그러면 이제 철광석을 해봤는데 뭐 구리가 아닌 게 나와. 뭐지? 철이야.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죠. 그런 식이었을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되지 않고 탄소를 발견했는데 일산화탄소가 임의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철광석의 철을 떼어내니까 이것도 짝 지어 봅시다. 요거는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환원, 얘가 산화일고 FE가 있으니까 얘도 FE 이렇게 짝 지어야 되겠죠. CO가 CO2가 됐으니까 얘가 산화일고 O3가 떨어져 5가 떨어져 나갔으니까 얘가 환원이 되겠죠.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 이거 쭉 보시면 우리 주변에서 해야 되는 것들하고 예술의 사용을 요것도 한 번씩 쭉 읽어보시고 광합성하고 세포 뭐 잘 알 테니까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요거 개념학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6개니까 해봅시다. 그리고 숙제로 여기 고난도 도전하기까지 내줄 거고 다음 시간에는 산영기 할 건데 이거는 되도록이면 오늘 푸세요. 이거요? 그래야지 머릿속에 팍 남을 거야. 안 그러면 금방 잊어먹으니까 되도록이면 오늘 풀도록